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그림 형제의 럼펠스틸트 스킨입니다. 언덕 높은 곳에서 풍차의 날개들이 산들바람에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뻐기기 좋아하는 방앗간 주인은 아랫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랫마을에는 내 딸과 어울리는 청년이 없단 말이야. 다음날 빵집 아들이 밀가루 한 부대를 사러 방앗간에 왔습니다. 물레 앞에서 일하고 있는 어여쁜 방앗간집 딸을 몰래 훔쳐보면서 그는 방앗간 주인에게 가서 수줍게 부탁했습니다. 딸에게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요. 아이고, 빵집 아들에게 내 딸을 주라고? 예쁜 데다가 실을 잡기론 나라 안에서 당할 여인도 없는데. 방앗간 주인은 몹시 흥분해서 허풍을 쳤습니다. 사실 저 아이는 지프로 황금을 지을 수도 있다네. 빵집 아들은 무척 실망해서 무거운 밀가루 부대를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빵집 아들은 방앗간 주인이 한 말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빵집 안주인은 곧바로 구두장이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구두장이의 아내는 여관 주인에게, 여관 주인은 왕의 사냥꾼에게 이야기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재주를 가진 처녀에 관한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프로 금을 짜는 처녀라. 내가 꼭 만나보겠노라. 그래서 방앗간집 딸은 성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대가 지프로 황금을 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널 시험해보겠다. 잘하지 못하면 네 아비가 벌을 받을 것이다. 호위병은 방앗간집 딸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집단이 높이 쌓여 있고 한가운데는 낮은 나무 의자와 물레가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지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짚을 다 짜서 황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는 방앗간집 딸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받는 건 싫지만 어떻게 해야 지프로 황금을 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 작은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뾰족한 두기,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다리, 통통한 배, 다리가 배의 무게에 눌려 뚝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울고 있어? 이 짚을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야? 내가 도와줄게. 그럼 넌 뭘 줄 건데? 여기요. 목걸이를 줄게요. 마음에 들어. 난쟁이가 소녀의 손에서 목걸이를 획 낚아챘습니다. 난쟁이는 짚을 한 움큼 쥐고 일을 시작했지요. 삐거덕삐거덕 물레가 돌아가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짚이 눈부신 금실로 변하는 것을 휘둥그레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난쟁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너무 빨리 물레가 돌아가서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어느새 잠이 들었지요. 방앗간집 딸이 일어났을 때 난쟁이는 사라지고 없었고 짚이 있던 자리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실 뭉텅이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 속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왕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황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해냈군! 왕은 놀라면서도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을 얻는다면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호위병은 방앗간집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보다 더 크고 집도 훨씬 더 많이 있는 방이었지요. 그날도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집이 아주 많으니 밤새 일을 해야겠군. 넌 내게 뭘 줄 건데? 이제 내게 남은 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반지뿐이에요. 그거라도 받지 뭐. 난쟁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프로 실을 잡기 시작했지요. 삐거덕삐거덕 밤새도록 물레가 돌아갔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잠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난쟁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수많은 금실 뭉텅이를 보고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을 더 많이 갖고 싶었지요. 왕은 방앗간집 딸을 세 번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깊이 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한 법이다. 이 집을 모두 금으로 바꾼다면 내가 필요한 금은 모두 얻게 된다. 그럼 널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날도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양이로군. 그래도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나한테 뭐라도 줘야겠어. 하지만 이제 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왕이 널 좋아하는 것 같더군. 네가 왕비가 되면 처음 태어난 아이를 나에게 줘. 난쟁이는 듣기 좋은 말로 구슬렸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마음이 흔들렸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난쟁이는 방앗간집 딸의 약속에 흐뭇해하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전처럼 잠을 잤지만 난쟁이는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난쟁이가 서두르면 물레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금실 뭉치가 완성되자마자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난쟁이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가득 찬 커다란 황금더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황금더미 한가운데서 방앗간집 딸을 보았습니다. 방앗간집 딸의 머리카락이 금실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방앗간집 딸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왕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대에게 못되게 굴었소. 다시는 물레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날 용서하고 아내가 되어주겠소? 방앗간집 딸은 왕의 눈동자를 보고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 결혼했습니다. 왕은 결혼식을 위해 아끼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방앗간집 주인, 빵집 주인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성으로 초대했고 잔치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왕과 새왕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친절하고 다정했고 아내는 남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왕비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비는 아들에게 푹 빠져서 이상한 난쟁이와 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한 겨울밤 왕비는 아기를 재우다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이 열렸나 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왕비는 무서워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에 막대기 같은 난쟁이가 와 있었습니다. 네가 빚진 걸 받으러 왔다. 난쟁이는 그렇게 외치더니 요람에 있던 아기를 안았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제발 내 아기는 데려가지 마세요. 난 금과 은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지. 그러나 왕비가 울면서 한사코 매달리자 난쟁이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사흘 안에 내 이름을 알아내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게. 안 그러면 이 아이는 내 것이 되겠지? 내일 밤 12시에 다시 온다. 왕비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이름을 적었고 그 중에 하나 난쟁이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왔어. 자,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당신의 이름은 카르파스, 발타자르 아니면 멜히오르인가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왕비는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점점 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왕비가 명단에 있는 마지막 이름을 말하자 난쟁이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다음 날에 왕비는 말을 타고 나라 안의 모든 마을을 누비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생각나면 기록했지요. 그날 밤 왕비는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가장 특별한 이름들이 적힌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중 하나일 거야. 밤 12시가 되자 난쟁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맞춰봐. 당신의 이름은 쇼트립스인가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그럼 반디렉스? 그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면 크루키드 샹크스? 난쟁이는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훨씬 더 많이 번졌어요. 왕비는 준비한 이름을 모두 말하고 나자 무척 당황했습니다. 난쟁이인 왕비가 이번에도 자기 이름을 못 맞추자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비는 나라에서 가장 멀고 외딴 곳으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다가오자 기운이 빠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물어도 단 하나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왕비는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나무들 위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왕비는 무슨 일인지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보였고 집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한 난쟁이가 모닥불 주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는 이 게임을 절대 못 이기지. 왜냐하면 내 이름은 럼펠스틸트 스킨이니까. 왕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알아냈어. 밤 12시가 되고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로비인가요? 아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럼 럭키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난쟁이는 깔깔 웃으며 방 안을 뛰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럼펠스틸트 스킨?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럼펠스틸트 스킨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세게 굴렀는데 그것이 땅바닥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난쟁이는 다른 발을 훨씬 더 세게 밟았습니다. 화가 난 난쟁이는 계속 발을 쾅쾅 굴러 땅속으로 점점 더 내려갔고 마침내 허리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난쟁이는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화가 났고 화가 날수록 더 세게 발을 굴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럼펠스틸트 스킨은 구덩이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나오지 않았답니다.